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네, 5월 17일은 그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차별금지법 중에 일부와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런 그 날이 되겠죠. 성소수자, 섹슈얼리 마이너리티, 섹슈얼 마이너리티,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거나 추접하다가 보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입법을 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무엇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원래 오늘은 이제 차별금지법의 날이 아니고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이 관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우선 세계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의 날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날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자, 세계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ophobia, 이다 호트 또는 이다 호비트,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한답니다. 또는 아이다 호데이, 이다가 아니라 아이다네요. 아이다 호데이는 매년 5월 17일에 열리는 행사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날이다. 자, 그러니까 성소수자라는 거 자체가 소수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990년 5월 17일에 지정이 되었으며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5월 17일 바로 오늘 되겠습니다. 게이, 그다음에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 등 각종 성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날이다. 자, 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 남자끼리 이제 성행위를 하는 게 바로 게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레즈비언은 여성끼리 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 이게 성전환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100m 경기를 했는데 어, 결승선에 골인을 하고 보니까 두 남녀가 성이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어, 섹스가 바뀌었 섹스가 바뀌었다고 얘기해도 되고 그다음에 젠더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이제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이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하는 짓이 보면 완전 남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남자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음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인제 분명히 남자인데 하는 짓이 여자랑 똑같아요. 목소리도 아주 가나당당하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몇 명 봤습니다. 근데 인제 그분들이 트랜스젠더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남자지만은 얘기하는 게 "아이고 얘."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이 손짓 발짓은 꼭 여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트랜스젠더고 그다음에 양성애. 양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성하고도 연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성하고도 연애를 바이라는 게 양쪽이라는 얘기죠. 두 군데 다 한다는 얘기예요. 바이섹슈얼리티 등 각종 성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세계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위키백과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17일, 17이죠. 노! 지금 뭐라고 차별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금지한다. 이게 인제 숫자가 적다고 혐오하지 말아 달라. 이거하고 인제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어 인제 제정을 하려고 지금 인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이것이 인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 세기 말부터 여러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 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보면은 그렇게 크게 선진국 같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하는 짓 보면은.
유럽은 유럽대로 망가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힘 빠지고 정말 좀 이상한 그 시대에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정 권고를 해왔다. 법무부에서는 2007년 입법 예고를 한 이래 3 차에 걸쳐서 발의를 하였는데 종교단체 등 반대로 무산되었거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계류 중에 있는 거죠. 네. 자, 한번 개요를 보겠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이나 교육, 법과 정책 대상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법에 정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민권리법이라는 게 1866 년에 있었네요. 음 100 년도 훨씬 넘었네요. 150년 넘은 그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2 년에 개정교육법이라는 게 있네요. 영국은 1965 년에 인종관계법이 있고 1975 년에 성차별법이 있어요. 뭐 인종차별을 쟤네들이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우리보다도 참, 그러니까 저런 법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캐나다 인권법 1977 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균등대우법이 1979 년, 뉴질랜드의 인권법이 1997 년, 유럽연합의 유럽연합 기본 권리 장전이 2000년 등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률 제정이 이렇게 돼 가는 그런 추세다라고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2007년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래 3 차에 걸쳐 발의가 되었으나 법률 제정은 무산이 됐다.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의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그런 법률이다.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인제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예.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그 인제 항목이 됐든 간에. 뭐 인종 됐든 피부색이 됐든 종교가 됐든 뭐 사상을 다른 걸 갖고 있든 그거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사회 안정이라는 면에서 봤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그 이름으로 또 많은 그 불순 세력들이 그 사회에 침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표면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의 효과를 낳는 간접 차별과 차별의 내용이 들어간 광고 행위도 차별로 간주하다. 아, 광고 내용 중에 뭐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쟤 미워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말이 섞이는 그런 영상이 어디 있다. 그럼 그것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거예요. 반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음 글쎄요. 뭐 차별받는 그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 입법을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 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기초 논의가 끝난 2007년 법무부에 의해서 처음 입법 예고되었으나 일부 종교단체에서 성적 지향 등 조항에 반대하여 부분 수정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결국 실효성에 대한 논란 끝에 회기 만료로 2008 년에 폐기가 됐다. 예. 그 해에 발의된 그 법률이 그게 처리가 되지 못하면 이제 자동 폐기가 되죠. 예. 지금도 국회에서 뭐 그렇게 폐기돼야 되는 그 법안이 뭐 만 건이 넘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우리가 그 인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법을 누가 몇 건 제정을 했느냐 이걸 갖고서 막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어 그 사람마다 법 감정이 다 다른데 참 애매한 그 인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2010년 법무부에 의해 다시 법적 제정이 시도가 되었으나 사회 경제적 부담 이유로 포기를 했다. 차별 금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그냥 큰 그런 일면도 있죠. 201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권고를 했다. 그다음에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등 10 명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기류 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013년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 51 명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최원식 의원 등 15 명이 예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을 각각 발의를 했는데
재계와 종교계 일각의 반대에 따라서 2014년 4월 철회했다. 그다음에 2016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률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2014년 이것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것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제 장애인 관련된 것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 자체로 봐서는 사전적인 의미는 참 좋죠. 차별을 안 한다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차별 금지로 인한 또 다른 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전에는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오면은 군 복무한 기간을 인제 경력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없죠. 음 그렇다라면은 인제 여자들도 어 똑같이 인제 남자하고 똑같이 군대를 가야 되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근데 인제 현재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차별 금지한다." 뭐 이렇게 아주 그 명분상 얼마나 멋있어요. 차별 금지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 그 좋은 뜻인데 그 실제로 보면 그 뜻이 굉장히 그 나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다는 얘기죠.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 아주 뭐 굉장히 사리 분별 똑바르고 진짜 그 용어 선택도 그렇고 음 정말 '이건 해서 안 돼.' 그러면 남들이 보면 딱 맞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내죠. 이게 바로 PC예요. 정치적 올바름. 그럴듯한 용어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워 놓고 또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 있죠. 자, 따라서 차별 금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를 허용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 동성애를 허용받고 나서는 인제 학문 성교를 또 인제 즐기는 일이 인제 뒤따라오겠죠. 물론 저게 또 인제 뒤따라서 인제 뭐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창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 갖고 인제 통제를 하는 건데 그게 싫다고 지금 인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차별 금지하지 말라고. 네. 차별을 하지 마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LGBTQ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인제 물어봄이라고 돼 있는데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다음 Q는 퀘스처닝이에요. 이거 뭔가 내가 뭔지를 정확하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다라는 얘기죠. 남자가 "내가 이거 남자 맞아? 혹시 나 여자 아니야?" 뭐 이렇게 인제 물어보는 거. 그게 저 Q에 인제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본다는 얘기는 제가 인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음 시험을 볼 때 제가 꼭 이걸 물어봅니다. "LGBTQ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느냐." 제가 그런데 많은 학생들의 대답이 그 개인 취향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뭐 어 개인이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묻죠. 미래에 자녀들 중에서 딸이 "나 결혼한다." 그러는데 그 사윗감으로 데려온 사람이 여자다. 그래도 그다음에 아들을 둔 그 인제 학생이 나중에 "아유 나 결혼할래요." 하고서 누굴 데리고 왔는데 남자면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개인 취향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 그에 대해서는 "자기 가족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 "허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잣대가. 물론 인간이 다 이중적이지만은 특히 인제 심하면은 그저 곤란하죠. 하여튼 어 그런 그 생각을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얘기 듣고 그래 뭐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그러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러한 그 사고방식들이 커다란 문제를 인제 일으킨다라는 거죠. 네, 이상 세계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해서 개와 우리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인제 군 가산점 주는 거를 인제 폐지를 인제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군에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사회 진출이 늦죠. 그러니까 어 군대 안 가고 바로 취업이나 입사를 하는 여성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거 차별 아닌가요? 응? 글쎄 어느 해인가 이제 관내에 초등학교 이렇게 갔더니 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에요. 아이들 그 공부하는데 그 정서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진짜 운동장에 나가서 막 뛰고 공도 차고 그런 체육 시간을 갖기를 원해도 선생님이 어 피부 얼굴 탈까 봐 네 체육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차별을 금지해 갖고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차별 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어 손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면밀히 조사를 해 갖고 어 그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갖고서 뭔가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세계 성소수자 혐오 금지의 날, 그 소위 그 이제 차별을 금지해 달라 라는 그런 인제 의미의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